오은영 스테이. 진짜 이러니까 교수님 딱 모습이시네요. 반짝반짝. 자, 갑자기 찾아온 권태기 때문에 혼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저하고 남편하고는 이제 남편하고 5년을 연애를 했어요. 5년 연애하고 지금 26세 결혼해서 지금 30년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남편이 저를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남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딱 쉬니까 정말 그 남편밖에 안 보이고,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부산, 그러니까 경상도에 무뚝뚝하고 차도남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뭐 매달리지도 않고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빠져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반전이 됐던 순간이 이제 와요. 결혼 8년 차 정도였는데. 8년 차? 빨리 왔네. 왜냐하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순차적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이 MBA를 하겠다. 원래 꿈이 이제 유학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있는 상태에서 유학을 가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가족이 다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는요, 가정적이에요. 미국 가정도 그렇고 교민 사회도 그렇고 유학생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근데 제 남편은 굉장히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고 봤는데도. 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이제 먹어요. 다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식판을 다 하면, 우리 그 당시에는 아이가 6살, 3살이에요. 남자애 둘.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고 말려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식판을 가지고 와서 남편 거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제 거 갖다 주고 또 애들 것도 갖다 주고 또 먹이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닌데.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닌데. 근데 그걸 할 줄을 몰라요. 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언제 그러냐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너무하다. 남편이 어떻게 일을 안 해. 이런 소리가 하나씩 들으면서 짜증이 나고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 제 마음이 틀어지니까 먹는 것도 그때 이렇게 얼마나 예뻤었어요, 연애할 때. 근데 지금 예쁘다고요? 근데 먹는데 돼지같이 먹는 것 같아요. 잘 먹는 게 아니라. 개걸스럽게 먹는 게 그게 예뻤는데 잘 먹는 게. 이렇게 돼지같이 척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끝났어. 그런 생각이 딱 들고 잠을 자는데 제 남편은 코를 안 골아요. 코를 안 고는데 뭘 하냐면 일어나요? 뭐? 쿵쿵거리는 거. 쿵쿵거리는 거. 이게 조그만 소리인데 푸푸 하는 숨소리인데 소리처럼 들리면서 제가 입을 꽉 막으면서 차라리 죽어라, 숨 막아. 죽어라요? 연애 순식간에. 아니, 숨 쉬지 말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 저 방금 아니 근데 중간이 없어. 입 봤거든요. 정말 살기가 그리고 형 꿈에 있죠. 기념사죠. 기념사로. 아니, 차라리 숨을 쉬지 마 하면서 이제 가릴 정도로 본인은 못 들어요. 그렇죠. 내 마음속의 소리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쌓여가고 있었던 차였었어요. 사이가 안 좋네. 그러듯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졸업하게 된 그 날이 왔어요. 이 사람이 졸업식을 이제 앞두고 일주일 전에 우리 굉장히 친했던 가정끼리 네 가정이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토요일에 남자들끼리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8시에 그것도 깨워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가 팍 났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집에 빨리 전화를 해서 이제 출발하자 했는데 거기는 아직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짜증난다. 그래서 거기서 짜증이 나가지고 정말 짜증이야, 그게. 이게 정말 어떻게 다음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남자끼리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이게 망가뜨리냐 그러는데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우는데 아이들 앞에서 못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확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바람 쐬러 나가려고 이거를 참으려고 잠깐 나갔는데 이게 집을 나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처음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졸업식이 왔으니까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 뒷바라지를 했습니까. 근데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흐무적거리길래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 이게 저 첫 마디였어요. 아, 일주일 동안 안 하다가. 일어나 준비해 그랬더니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 뭐라 하냐면 잘못했지?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러는 거예요. 대려. 그냥 웃으려고 참았는데 그 사과하라는 소리에 누가 잘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러니까 정신 못 차렸네. 이러면서 야, 나도 마음속으로 그 얘기 생각했는데, 와, 남자들은 다 똑같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됐다고요. 네. 왜 네. 잘못했어? 자기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이제 모르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왜냐면 사소한 걸 가지고 네가 화낸 거고 네가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또 이게 이러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스품이야. 뒤늦게 특기가 아니 나왔네. 습관은 아니고 처음 일어난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베란다로 막 갔더니 차를 막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게. 컴백 투미. 돌아와. 그래서 그냥 붕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졸업식장으로 혼자? 아니요, 몰라요. 근데 제가 졸업식장을 모르잖아. 어딘지를 모르잖아. 장소는 본인밖에 없고. 근데 안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인도 안 갔고. 졸업식을? 네. 아니, 나와도 거기 미국까지 가서. 아유, 그 졸업식 현장에서 사진 한 장 담아야죠. 사진이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못 살겠다. 이혼해야 돼, 그건. 이야. 졸업식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졸업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부로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럼 나는 부부 생활의 비전이 없어지면서 이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싫더라. 이분하고 좀 같이 안 사시는 거죠? 지금 살아요. 그러고 있어서 제가 뭐를 했냐면 티켓팅을 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 2주 뒤에 이제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아이들 거하고 저 거만 딱 하고 이제 티켓팅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너랑 못 살겠다. 이혼을 결심을 하고 티켓팅을 딱 하는데 가기 이틀 전인가 남편이 나와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스쳤어요. 스쳤는데 이렇게 등을 보는데 왜소하고 안 된 거예요. 머리카락이 보이고. 네, 머리카락이 하나 딱 붙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지금 돌아가면 나를 반겨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돌아가신 후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봐주지? 누가 보호를 해주지? 내가 결혼할 때 맹세했던 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야 되는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했던 거에서 무슨 역경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살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전제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같이 이겨나가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굳이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평생연분이네. 아니 뭐 그 너닝이 왜 보이고 머리카락이 왜 런닝에 보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로 와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사실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있었으니까 이리 와봐 그랬더니 이렇게 멋쩍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 이렇게 있냐? 가기 싫으니까. 진짜 가기 싫으니까 괜히 그런 거야. 일로 와봐 하고 머리카락을 떼줬더니 남편 왈 잘못했지? 이게 근데 남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남자 셋을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셋이잖아요.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게. 나도 미안해. 잘못했어를 못하는군요. 잘못했어가 안 되고 어물쩍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기 그 피드백은 뭐 쇼핑을 가자 하면 해갖고 막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잘못했지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는 얘기하면 안 돼. 아직 안 돼. 집에 안 되는데. 잘못해도 안 돼. 또 얘기하냐? 이러지 않고 또 얘기하냐?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야, 진짜 대인배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 대인배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니까 걱정스러워.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오든 부부한테 오는 권태기, 위기는 부부가 같이 풀어야 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워낙에 좀 세고 그리고 저는 부부가 동등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제가 더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엄마잖아요. 아예 너무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제가 아이들의 엄마고 그러다 보면 여자가 더 많이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성애적인 입장에서 내가 또 참지 하면서 이제 권태기를 스스로 풀어서 또 해결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권태기 자체를 본인은 스스로 풀었다고 그러니까 네. 같이 극복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같이 스포츠 댄스도 배우고 제가 무슨 살사도 배우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등산도 그러니까 등산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등산 싫어하는데 싫어. 만약에 뭐 하기 싫은데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저도 안 해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홍림 씨는 남자를 대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극소수의 의견. 극소수의 의견. 들어보죠. 이게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는 권태기는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네. 아니면 그래도 성격적으로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뭔가를 해보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그럼 더 좋아지겠지. 함께 극복하자는 아내. 어느 쪽의 편을 드실지 한말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뭐야?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뭐야? 남편 편 바로. 나는 남편이 받을 줄 알았어. 아니, 오히려 5대5야. 박성경 씨가 잠깐만, 6대4야? 나는 총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 무조건 함께 극복하자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 혼자가 얘기- 많네. 박성경 마담의 당연히 얘기는 혼자야. 권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기대했는데 못 미치는 거잖아요. 네. 네가 잘못했지. 근데 사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에어컨을 구입해놓고 테레비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아, 좋은 말이지. 기능이 다르다. 네, 기능이 달라요. 잘못 샀네 그러면. 네. 그러면 에어컨이 고장 났으면 버리고 새 에어컨을 사야 되는 거지. 어머나. 걔한테 테레비까지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박성경 마담은 부산 남자고 터프하고 차도남이란 매력, 생전 뭐 감정 표현 안 하고 그때 칭찬하고 멋있었지. 그게 멋있어서 골랐으면 그때 툭 던지는 네가 잘못했지 말도 극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계속 같은 말이 나오면 그래 이 사람은 늘 그러는 사람이야라고 원형질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권태기를 동시에 느끼질 않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아내분들의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물론 혼자의 감정이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벽처럼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지. 쌀싸 그러면 웃기시네 이러고 그거에서 뭐 하려고 이러고 막 화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안 하고 나 혼자 쌀쌀을 못해도 같이 좀 되는 배우자고 했을 때 그 거절하는 방법도 여보 나는 만약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여보 나는 그런 거는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그런 걸 하냐고 그런 걸 왜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물론 박성경 씨는 남편이 그런 남편이 이거는 우리 남편은 이건 안 돼라고 본인이 딱 이렇게 포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터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터득을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니, 사람 많거든요. 감정인데 쉽지 예. 않지. 그래서 저는 위험한 시기는 항상 오니까 그때마다 부부가 그래도 힘을 합쳐야 같이, 된다. 같이. 예.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마담도 아내, 네. 오히려 양소영 마담님이 나는 아내를 들 줄. 왜냐면 예전에 본인이 막 이것도 하자 그러고 저것도 하자 그러고 막
그냥 본인 상황을 얘기하는 양마다님은 것 남편 편이에요. 아니 이상하단 말이죠. 저는 우리 박성경 마다님을 너무 공감하고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좀 우울해지고 있어. 제가 어젯밤에 녹화 오기 전에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권태기가 있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권태기라는 생각은 못했고 나는 권태기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태연하게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권태기를 했으면 했지 어떻게 네가 가기가 내가 이렇게 참아주고 사는데 네가 가야지 어떻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고 남편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시기는 제가 너무 힘들고 내 생각에는 내가 너무 완벽하게 남편한테 다 잘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지가 제 억울함이 쌓였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 가가지고 뭐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뭐 무슨 푸드에 매일 뭐 이렇게 하니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볶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순간에 사실은 남편한테 덜 억울해지고 이게 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이 은퇴하고 이제 굉장히 큰 싸움을 왜 했냐면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당신 19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는 당신 좀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좀 쉬어라는 얘기가 그냥 뻥이라도 좀 듣고 싶었어. 왜 그걸 다 믿지 않잖아요. 어차피 나도 돈을 벌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나 이 얘기가 너무 듣고 싶다. 왜 이걸 안 해주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니 자기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내 인생에 나는 신뢰 하나로 가지고 온 사람인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당신은 그래서 제가 2013년에 동치미하면서 이혼 합의서를 한번 썼는데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정말 우리는 결혼할 나이도 됐고 하니까 정리를 하자. 애들도 이제 클 만큼 컸고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도 이제는 알 나이가 되니 아니 그동안 내가 19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도 못 해주는 남편을 믿고 내가 산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서럽다. 아이고야. 그러면 저는 그때쯤엔 우리 남편이 한 발 물러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는 거예요. 친구분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들은 집을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그냥. 늦게 들어온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상황을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남자는. 그래도 나는 멀리 도망 못 가겠던데. 몇 번까진 가봤어요. 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이제 말 마무리 좀. 마무리하세요. 네, 난 정말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한 2주간 싸웠더니 내가 지치는 거야. 어차피 말을 안 해줄 남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헤어지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서 내가 이제 포기하고 나도 좀 그러면 당신한테 잘 안 해줄 거다. 이제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혼자 극복해야 되느냐, 둘이 해야 되느냐. 둘이 한다로. 저는 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경험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한 번 권태기라는 게 와서 정말 내가 좋아서 솔선수범해서 살았던 가정이 어느 순간에 의무로 바뀌어지면서 마음의 짐이 타고 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 그 전으로 절대 권태기가 해결됐다고 해서 옛날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이 가정의 일원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가정의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해, 떠나, 비행기 표사 가. 그럼 모든 게 해결해줄 그게 아니거든요. 일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아이들까지도 함께. 부부와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 가족이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그나마 기본도 유지하기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나 스스로 한다는 것과 가족이 한다는 거, 함께 부부가 해야 된다는 거에서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네가 풀어줘. 나 권태기 왔으니까 네가 풀어줘는 안 되는 거지만 약간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권태기 이야기를 우리 박영선 마담님의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 각자 부부의 권태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먼저 권태기를 느꼈다.
하는 아니 분. 그게 아니라 너무 많으시네. 아니 그게 권태 상대적인 거야. 들었어요? 저는 느꼈다고 생각 안 지금 했는데. 3년, 잠깐 지금 아니,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지? 3년 6개월. 근데 지금 권태기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느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아내가 보기에 내가 권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내가 나왔나 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혼을 즐기고 이렇게 결혼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예, 뭔데 먼저 한 게 있었죠. 그렇죠. 이제 저는 예. 이제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냥 의학적 쾌거 생산을 바로 했죠. 생산이 뭐예요? 의학적 쾌거 한 4, 5개월 만에 애가 그냥 나왔잖아. 그러니까 잘한 거지. 네. 이거 뭐 언빌리버블 한 거예요. 저런 같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애가 생겼고 그 저는 이제 그냥 뭐 아빠로서 그냥 이제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오빠 나는 되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오빠 나는 신혼이 없잖아. 맞아. 신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 알콩달콩 이게 있고 그러다가 애가 생겨서 준비하고 애를 낳고 이러는데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근데 저렇게 말하고 제일 싫어. 그래, 남들도 그렇게 산다.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빠, 이거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 가족이고 이런데? 그랬더니 오빠, 나는 가족이란 말이 제일 싫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싫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싫어. 가족이란 말이 싫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오빠, 우린 남이야. 그럼. 그러면서 자기를 좀 더 신경 써서 여자로 봐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했겠어. 이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냥 느슨해졌는데 어떡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 예를 들면. 단언컨대 제 남편은 권태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장난감도 재밌게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아내야 권태기를 느끼고 실증을 느끼는데 재밌게 갖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저를. 어쨌든 권태기라는 것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좀 뜨거웠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과정이지. 예.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저도 권태기가 먼저 왔어요. 제가 먼저 왔어요. 최용님 씨가. 예, 전 먼저 왔어요. 진짜 먼저 왔어요. 뭐든지 먼저. 근데 보세요. 감히 저는 감히. 근데 정말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내가 생활하는데 풍족하진 않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제가 내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몰라. 사실 뭐 사고 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돈을 또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 아내가 계산법에는 충분히 돈이 이만큼 버는데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지만 그 못 받는 돈에서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매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다 보니까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그냥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 했어? 됐어. 그냥 밥이나 차려. 아내가 싫은 게 아니야. 근데 내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오니까 그게 나는 너무 힘든 거야.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이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벌지. 당연히 많이 벌지. 그래서 내가 사고 친 게 너무 많으니까 난 나름대로 힘든 거야. 그게 그러면서 제가 5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그렇다고 이게 막 지금도 그러면 아예 진행형이에요? 아침마다 글 써서 보내잖아요.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우리 아내가 그러다 보니 우리 아내가 늦게 온 거야. 나 혼자 권태기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평화를 아내도 왔어? 네. 아니 늦게 온 게 아니고 아내는 상처에 지쳐 떨어져. 맞아, 그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최용님 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기 일 때문에 오는 부부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자기 외부 상황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권태기는 그냥 이 둘 사이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살면서 어떻게 그걸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오랜만에 옹알이 한번 떼겠습니다. 아니 지금 권태기 말하는 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형님들, 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딱하게 사시는 거 같아요. 지금 몇 년 됐죠? 저희 이제 아내 만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제 그 경제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태기가 있어요. 왜 없겠어. 형님 말에 공감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처음 저 만났을 때 제가 개그계의 서태지라고 했어요. 저런.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아내가 저보고 서태지라고 해요. 왜요?
거의 뭐 뜨문뜨문 방송한다고 1년에 한 번씩 방송한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좀 경제적으로 그 약간 좀 어색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 아파트 그 아줌마들하고 친해지면서 저랑 약간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게 더 재밌거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내가 좁혀야겠다라고 해서 동치미 요즘 조금 나오니까 다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해야만 좁혀진다. 아니 근데 사실 권태기가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도 했었고 뭐 그냥 정말 본인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1번, 2번, 3번 그냥 나눠서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보통 또 권태기 얘기를 하는 게 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가족, 긴장 풀어짐. 그러니까 사실 연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맞아. 서로의 모습은 정말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 예. 아니 일생을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부부생활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힘들어서. 매번 뭐 정장 입고 오면 힐 신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예의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걸 보고 배우자한테 맞아. 정말 그렇게 혹시 느꼈거나 밥 먹히는 거 진짜 싫다면서. 전 진짜 이거 근데 왜냐면 성격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싫어요. 그게. 성격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바라는 본인만의 그 어떤 이상적인 모습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무리를 이제 끝까지 못했지만 아 여기 마무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언제 나가서 터놓으나 하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제 뭐 안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보고 아 오빠는 권태기구나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 아내는 굉장히 그거를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애 감정.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팽팽하고 하냐면 좀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좀 지나면은 막 방구 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터. 제일 싫어. 튼다고 하잖아요. 맞지? 아니 아직도 못 트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아니요 아내가 싫어요. 아내가 싫어해서 아내가 그걸 선언을 했어 처음. 오빠 지금 방귀 튀는 건 안 돼. 어디 가서 방귀 껴? 그래서 아니 실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실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실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야 시우야 너 방귀를 껴. 애한테. 아니 같이 있다가 방귀 꼈는데 오빠가 낀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야 시우야 그러면은 아빠 나 안 꼈어. 근데 실제로 저는 실수로 끼는 적이 있지만 아내는 제 앞에서 한 번도 방귀를 안 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꼭 지켜줘야 돼. 또 하나는 지켜야 돼.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화장실 근처를 못 오게 해요. 왜? 나도 그래. 왜? 좋은 거야. 소리 들린다고. 나도. 난 우리 사람이 아닌데. 얼마 전에 사람이 아니야. 제 아내가 속이 좀 미식거려가지고 조선시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 속이 미식거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차라리 그거 참으면은 힘드니까 토해라. 내가 이제 화장실 가서 좀 두드려줄게. 근데 아니야 오빠는 오지 마. 싫어해. 네, 오빠는 오지 마.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오빠도 내가 하니까 나도 그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게 좀 지켜줘. 저는 안 텄는데 저희 남편은 자기 혼자 텄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권태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이 그렇게 방귀를 낄 때는 귀엽고 막 그러면서 막 웃기고 이러면 사이가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끼면은 뭐야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되면 그때는 권태기. 근데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 지금은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초심에는 이게 있었을 거예요. 외모를 관리를 안 해서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똑같은데 권태기가 오면 그 외모가 관리가 안 되는 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제가 이제 사람들이 권태기를 가지고 자꾸 어떤 정신적인 문제, 관점의 차이, 변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제가 보는 권태기는 그냥 병이에요. 또 병으로. 병이에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러니까 정신병이에요, 권태기가? 그렇죠. 정신질환으로 보시면 아주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가 정신질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질환 그러면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제가 정신과 환자예요. 불편하면 정신과 늘 가요. 주치의한테 늘 가고 집사람도 자주 가고 뭐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엄마도 가고.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가는 게 열나면 내과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질환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예를 들면 남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그냥 저 사람은 원래 무덤덤한 사람이에요. 여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 그건 내 마음의 감정이 기복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디 가서 해결해야 돼요? 같이 살사춘다고 안 바뀌어요. 정신과 가면 약 주면 고치면 괜찮아져요. 아니 제가 우리 하민경 선생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여기서 지금 다 첫 번째 결혼이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또 저희가 데리고 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재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차 결혼에 대한 감정도 있고 지금 2차 생활 결혼에 대한 감정도 있잖아요. 다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30, 40대 주부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 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결혼하고 나서 한 6, 7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이제 연애할 때는 그냥 괜찮았던 그러한 감정이 그게 결혼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권태기가 옛날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편과는 제가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또 그쪽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이 리액션들이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오고 저도 또 상대한테 제가 지켜야 될 이런 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14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권태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남들이 볼 때는 쟤네들이 왜 안 헤어지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이 있고 저희 남편과의 저의 그 사랑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뭐 이렇게 약간 질리고 왜 똑같은 먹는 모습인데 왜 달라지 이런 것도 하나도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권태기가.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